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에 치러진 9급 지방직 국어를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 밑줄 친 부분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 자, 밑줄 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퍼, 그쵸?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게 모국어다 보니까 우리가 문법적 직관을 좀 이용을 해야 합니다. 자, 일단은 집단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접촉이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접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로 이루어져 있는 다이어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거죠. 같은 의미니까 의미가 여러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이어니까 중심적 의미를 생각하면 집단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건 어디에 손이 닿는 거예요. 그렇죠? 손이 닿거나 그렇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짚다. 그럼 뭐 지팡이를 짚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마를 짚어요. 여기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마를 짚었고 두 손으로 땅을 짚었고 그 다음에 속을 짚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짚어주었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지도 위에 손가락을 짚어가며 여행을 설명하였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가리키다라는 의미겠죠. 하나하나 가리키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가 하나하나 가리키다의 의미가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찾을 때는 비슷한 의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의미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이마를 짚는 게 하나하나 가리키느냐? 아니죠. 두 손을 땅을 짚는다. 하나하나 가리키느냐? 아니죠. 속내를 짚어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시험 문제를 짚어준다. 하나하나 가리켜 주는 겁니다. 그죠? 성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게 4번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를 이제 파악해서 뭐예요? 다른 가장 가까운 의미를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좀 풀어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집단하는 거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면 이마를 짚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있었다. 그럼 얘의 뜻은 뭘까요? 손으로 이마나 머리를 가볍게 눌러대다. 그죠?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두 손을 땅을 짚어야 했다. 그래서 여기 있죠. 두 손으로 땅을 짚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써요. 그죠? 자, 요거는 바닥, 벽, 지팡이 따위 몸을 의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하면은 이제 의지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속을 짚어낼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속을 짚어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짐작하다의 의미예요. 그죠? 짐작하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를 짚어주었는데 성적이 좋지 않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시험 문제를 짚어주었는데도 성적이 좋지 않다. 여러 중에 하나를 콕 집어 가리키다라는 거예요. 그죠? 가리키다. 그래서 지도 위에 손가락을 짚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의미, 그죠? 성격 좋지 않다, 성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지금 이해를 하셨죠? 그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동법의 이제 특징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이제 옳은 게 뭐냐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사동법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동이 뭔지를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사동. 자, 사동일 때 이 사자가 시키다 사자예요. 그죠? 그다음에 움직이다 동자인데 여기서 이제 동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포인트가 뭐예요? 시키다라는 겁니다. 시키다. 그죠? 사동은. 자, 그러면은 사동의 의미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그죠? 그 문장의 주체겠죠? 문장의 주체가 남에게 어떤 행위를 시킴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실현하느냐라는 걸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사동 전미사가 있습니다. 사동 전미사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사동 전미사 이제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 시키다. 요것도 사동 전미사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이름절로 되어 있고 그렇죠? 얘는 사문절로 있으니까 이렇게 좀 차이를 두기는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동전미사가 들어가고 두 번째가 뭐냐면 뭐뭐 개하다가 붙어서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통사적 사동 또는 길이가 길다 장형, 길이가 긴 사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사동전미사가 이제 붙으면 전미사니까 파생적 사동이라 부르고 단형사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사동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를 낸 건 뭐냐면 이제 주의할 점을 이야기한 건데요. 이제 일단 주의할 점이 이제 무엇이냐면요. 사동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그죠? 굳이 사동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되는 문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피동도 있고 사동도 있는데, 피동하고 사동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사용을 해요.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상 우리는 피동이나 사동보다는 능동이나 주동 표현을 쓰는 거를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사동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피동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능동 표현을 쓰든가, 피동의 반대인 능동 표현을 쓰든가, 지금 사동의 반대인 주동 표현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피동전미사 결합시키거나 사동전미사 결합시키지 않고 쓸 수 있으면 써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쓰임이 옳은 거, 시키다는 의미가 반드시 돼야 되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제가 여기다 해놨죠. 그는 김 교수의 박근을 소개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소개시켰다가 돼버리면 김 교수가요, 박근을요 소개시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시켜야 돼요. 여기 말고 다른 인물, 제3자 인물이 있어요. 김 교수가 제3자 인물에게 야 박군을 소개해봐. 그래서 그 제3자 인물에게 박군을 소개시키는 거예요. 여기서의 의미는 결국은 뭐예요? 김 교수가 직접 박군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박군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소개하다가 맞겠네요. 자,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 아이를 입원시켰다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입원하다가 되면 어색해집니다. 그죠?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 아이를 입원했다. 이건 안 되죠? 이제 이 아이라는 아이를 입원 이제 시킨 거예요. 그죠? 어떤 행위를, 그러니까 입원이라는 이 행위를 시키게 되는 의미. 그러니까 입원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한다는 건 참 힘듭니다.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타인을 내가 설득을 하는 거지, 설득을 시키는 건 역시 제3자를 시켜야 됩니다. 야, 친구한테, 야, 친구야, 저 사람이 나랑 생각이 되니까 네가 설득을 시켜봐. 이게 시키는 거야. 이해되죠? 그게 이겁니다. 얘도 안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토론을 거쳐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합니다. 우리는 해소하는 거지, 우리는 해소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 거지요. 그렇죠? 요것만 좀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밑줄 친 부분의 이유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볼 수 없는 걸 고르래요. 자, 그러면 간악함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부터 4번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력은 적게 들이고 성과를 빨리 얻는다. 자신이 범한 과오를 감추고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 자신은 같은 자리에 있으나 감독자가 자주 교체된다. 자신의 세력이 밑에서 강한 반면 상부는 외롭고 우매하다. 이렇습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필자의 견해니까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필자의 견해를 찾아라. 그러면 이 4개, 그죠? 4개 중에 3개는 필자의 견해고 하나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필자가 어디서 얘기를 합니까? 지문 안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지문하고 선택지하고 지문하고 연관성을 따져줘라 라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간악함이에요. 그죠? 일어나기 쉽다는 거죠. 관리가 본 뒤부터 간악한 것은 아니다. 그들을 간악하게 만드는 것은 법이다. 간악함이 생기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죠? 자, 간악함이 이런 쉬운 거, 이제 이유 설명하죠. 이루다 열거할 수 없다. 대체로 직책은 하찮은데도 재주가 넘치면 간악하게 되며,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카톡이 막 울려가지고, 네. 계속 떠요. 짜증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간악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직책은 하찮은데 재주가 넘치면 이라고 했어요. 그죠? 지위는 낮은데도 아는 것이 많으면, 그 다음에 노력을 조금 들었는데도 효과가 신속하면, 요즘 성과를 빨리 얻는다. 얘가 1번과 연결이 되겠네요. 그죠? 자신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자신감 독하는 사람이 자주 교체되면 3번 선택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죠? 제가 왜 이거부터 읽은지 알겠죠? 그죠? 간악하게 되며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의 행동이 또한 정도에서 나오지만 간악하게 되며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의 행동이 정도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래에 자신의 무리는 많은데 윗사람이 외롭고 어리석으면 자 요거는 4번 선택지와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약하여 두려면서 잘못을 밝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자신을 꺼리는 사람이 같이 죄를 범했는데도 서로 버티면서 죄를 밝히지 않으면 형벌의 원칙이 없고 염치가 확립되지 않으면 간악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중간 정도 읽었을 때, 그쵸? 여러분도 빨리 하고 넘어가면 되고, 저는 해설을 하니까 다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이 이제 2번이 되는데, 자신과 과를 감추고 남의 잘못을 한다.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잘못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고요. 그쵸? 죄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하고 2번 선택지하고 관련이 없는 게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는 게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어쨌든 자신감 감추고는 요거와 연결되죠. 죄를 범했는데 서로 버티면서 죄를 밝히지 않으면 근데 남의 잘못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게 요 2번 선택지가 이 부분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해됐죠? 그래서 제가 선택지를 먼저 읽는 이유를 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4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방법으로 이제 청노루라는 작품이고요. 자, 일단은 청노루라는 작품이 보면은 내용을 먼저 한번 보면 멀리서 이제 청우사를 바라봐요. 그리고 자하산에 봄눈이 녹아요. 그리고 새입이 돋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눈에 구름 비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이제 절제된 언어. 왜요? 짧죠? 짧으니까 절제된 거죠, 언어가. 그죠? 그 다음에 색채감을 드러내는 시어. 뭐예요? 자하산. 그죠? 그 다음에 청운사. 그래서 푸르다 청자라는 거고, 이게 자자가 자주색 할 때. 그 다음에 청노루.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평화로운 자연 공간을 형성한 거예요. 멀리 청운사가 있고요. 낡은 기와집이야, 거기는. 산은 자하산이고, 봄눈이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편 12굽이 청로를 맑은 눈에 도는 굉장히 정적인 그죠?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구름이 이제 돈다라는 건 구름이 약간 움직임이 느껴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정적인 느낌, 움직임이 거의 없는 그죠? 이런 느낌이 느껴지죠. 자 그리고 청운사가 있고 그러니까 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이 자하산이에요. 뭔가 독특한 환상적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보라색 산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청로루도 없고 굉장히 신비로운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롭고 신비로운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요? 그거를 동경하기 때문에 누가요? 시적 화자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동양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 풍경은 실제 현실이 아니라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설정된 가상 공간이 되고요. 여기 자연 풍경, 그렇죠? 왜냐하면 청운사, 자하산, 청노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풍경, 푸른색이 이제 청운사, 청노루, 그다음에 자주색의 자하산, 모두 현실성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화된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탈수적인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 시는 이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해 가면서 대설묘사한다. 자, 멀리 보고 있어요. 먼 산. 그렇죠? 그리고 청로로 눈이면은 가까이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멀리선 청로로 눈이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멀리서 점점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청운사 멀리 있는 거, 그다음에 자산 좀 더 가까이 왔다가 느름나무 좀 더 가까이 갔다가 노루눈입니다. 더 가까이 가죠. 그래서 화자의 시선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서 청운사에서 자산, 느름나무, 개구의 느름나무, 그리고 노루의 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청운사, 기와집, 자하산 등 이제 정적인 이미지, 그렇죠? 그 다음에 청노루와 구름,
이 연결은 동적인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푸른색과 자주색의 색채 대비도 느껴지죠. 색채 대비는 일단 문학에서 색채 대비 색깔이 다르면 일단 색채 대비예요, 무조건. 흰색과 검은색 색채 대비겠죠. 흰색과 빨간색도 색채 대비예요. 흰색과 보라색 색채 대비예요. 색깔 차이가 나타나면 무조건 색채 대비예요. 이해됐죠? 자, 이 같은 이 시는 전체적으로 대상과 화자의 거리감을 유지하며 감정과 관념의 갭을 절제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다양한 이미지를 묘사를 합니다. 탈속적, 이상적인 세계를 동경하는 시인의 염원 표출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개 방식의 효과, 시선 이동, 어조의 변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묘사된 자연이 상상적, 허구적이다. 맞는 말이죠. 이상적 세계에 대한 그리움. 맞는 말이죠. 시적 공간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아오고 있다. 맞는 말이죠.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재가 배열되고 있다. 시간적 순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간 순서 아니네요. 그쵸? 정답 4번.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굉장히 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부터 이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공방전이라는 건데, 공방전. 그쵸? 이거는 이제 공방전에서 몰라도 내용을 보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였더라고요. 그죠? 자, 어쨌든 공방전이라는 이 작품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고, 앞에 나와 있던 청노루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시험의 시험 범위가 문학은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고졸이기 때문에 대학의 이상에 가서 좀 더 심오하게 배운다거나 이런 걸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학은 고등학교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실어놓은 게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해설서예요. 고등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참고할 만한 곳이 뭐냐면 이 다음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음, 그렇죠? 이 다음이라는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사전 내에서 그 뭐가 있냐면 그 천재 교육에서 그 올려놓은 천재 교육과 이제 관련해서 고등 뭐 운문, 그다음에 고등 뭐 산문 등등등등 있어요. 이 천재 교육 이 해설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 링크 그러니까 다음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공방전을 치세요. 다음에 그래서 공방전을 치거나 아니면 아까 했듯이 박먹을에 이제 그 청노루 그죠?를 치시면은 이제 여러 개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사전 쪽에 보면 여러 개 사전이 있습니다. 뭐 백과사전도 있고 뭐 무슨 사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천재 고등이 딱 보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클릭을 하셔서요. 거기에 첫 페이지 있죠? 그걸 하고 그 즐겨찾기를 좀 해두신 다음에 매일매일 한 편씩 좀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좀 돈도 안 들고, 그렇죠? 여러분들 스마트폰들 다 갖고 있으니까 돈도 안 들고요. 해설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읽어보면서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이 좀 형성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 공무원 시험에서 그 문학을 접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게 이제 한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시조나 가사에서 한문이 많이 나올 때 여러분들 어려워하는데 거기에 현대 어플리까지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으니까 그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이제 그 동양톡으로 저한테 그 문의해 주시면 제가 일단은 사이트를 걸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거기 한 번만 이제 들어가면 즐겨찾기 해놓으면 되니까, 그죠? 한번 들어가면 즐겨찾기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꾸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회가 이제 우리가 정보화 시대고, 그죠? IT가 우리나라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 모든 광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종이 신문이나 이런 걸로 얻지 않고 모두 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지금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도 이렇게 좀 그쪽으로 좀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교수님, 그러면 문법은 어떻게 하나요? 문법 수준은 사실 고등학교 수준보다는 좀 더 높아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에서 내는 거는 학교 문법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학교 문법론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만한 내용을 좀 뽑아서 가르쳐요. 기초적인 수준인 거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뭐 느껴봤겠지만 기초적인 수준인데 기초적인 수준 같지가 않죠, 그죠? 근데 공무원 시험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실생활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문법론은 고등학교에 이제 그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제 가르친다면 우리 이제 공무원 시험의 이제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범위가. 전혀 다르고, 학교 문법론에서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 중심이냐면, 그, 개념 설명이 좀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간이 뭔지, 어미가 뭔지, 뭐 동사가 뭔지, 이런 식으로 품사가 뭔지, 문장이 뭔지, 이런 것들 개념을 이제 가르치는 게 이제 중점이라면, 한글 맞춤법, 그러니까 표준어 규정, 이라든지 아니면 뭐 표준 발음법 여기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표준어와 관련지어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론적인 설명이 없어요.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냥 규칙을 설명을 해 놓는 거예요. 규칙을 찾아서 이런 규칙이 있다요.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표준어 규정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진 게 뭐냐면 설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법이에요. 법. 그렇죠? 한글 맞춤법이라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규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설명이 없죠. 그래서 국립국어에서 친절하게 그거를 해설서를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저번 학기 때 그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설을 했어요.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배경 지식을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자료는 제 유튜브에다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뭐 궁금하시면 이제 보시면 되고 저번에 수업 들었던 학생들도 다시 보기를 통해서 그쵸? 복습을 좀 해야 돼요. 이게 한글 맞춤법이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공무원 내가 시험을 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자주 접하시고 특히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 설명이 잘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론서를 이제 보시는 거고 이제 이론서에 설명하고 있는 학교 문법하고 이제 어문 규정하고 이제 섞어 놓은 거예요. 어문 규정에 설명이 없으니까 학교 문법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 보면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표준국어 대사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온라인 가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을 문법과 관련된 궁금한 것들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제 그 국립국어원 사이트 치시면 이미 질문들이 쫙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립국어원이 그 계시는 교수님들이 답변을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면서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거고 그걸 봤는데 모르겠다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네. 언제든지 저는 열려 있습니다. 네. 오픈 마인드. 네. 자, 일단은 적절히 아는 걸 골라봐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선택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호가 나와 있죠. 그럼 기호의 각각의 의미. 그죠? 각각의 의미가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공방에 자는 관지 꿰미이다. 처음 황제 때 뽑혀 쓰였으나 성질이 굳세어 세상 일에 그리 익숙하지 못하였다. 자, 일단 여기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게 공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공방은요, 엽전이에요. 엽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제 동그랗게 동전이니까 동그랗게 생겼는데 안에는 네모죠.
그쵸?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공방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보세요. 꿰미. 그래서 그 가운데 이렇게 우리 엽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꿰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처음 황제 때 뽑혔었다. 그러니까 이 엽전이라는 것이 사용되었다. 근데 성질이 굳세어 세상에 익숙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했으니까 널리 쓰이지는 못했다라는 의미네요. 그죠?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보이니 그가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말했다. 그러니까 돈을 들어보면서 사냐의 성질이어서 그러니까 산자에 들렸자. 그러니까 자연의 성질이다. 왜요? 동전은 옛날에는 이제 그 철이나 구리로 만들었으니까 그죠? 산에 묻혀 있었겠죠. 그죠? 철이나 구리가 성질에서 비록 쓸만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냥 철광석이라든지 그죠? 원석 같은 경우에는 쓸모가 별로 없죠. 그걸 이제 녹여서 철을 뽑아내고 녹여서 구리를 뽑아내야지만 쓸모 있습니다. 그죠? 쓸만하지 못하나 만일 만물을 좋아하는 폐하의 풀무와 망치 사이에 놀아 했습니다. 자, 만물은 이제 폐하가 나와요. 폐하.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폐하는 그 황제겠죠. 여기서 이 황제가 바로 지금 여기 폐하입니다. 그죠? 자, 풀무와 망치 사이에 놀아. 그러니까 뭐겠어요? 동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때를 긁고 빛을 갈면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광석, 아니 구리 원석 이런 것들을 녹여서 그죠? 거기서 뽑아낸 다음에 이제 만들면 경제적 가치가 생긴다는 거지, 그치? 자, 왕자는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을 그릇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람을 그릇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뭔가 바꾸는 성질이 있다는 거지, 왕자가. 그죠? 원컨대 폐하께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폐하께서는 이렇게 해서 요게 연결이 요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런. 네. 이렇게. 그죠? 여기서 왕자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건 일반적인 의미죠. 그죠? 여기서 이 왕자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구체적인 거죠. 구체적인 대상이 있죠. 이건 일반적인 거고, 그죠? 백은 저 왕관 구리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 이름을 들었다 해서 그 화폐, 그러니까 동전이 이제 화폐로서 유통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시간 좀 걸리겠죠. 왜냐면 기억과 리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니까. 기억은, 엽전은요, 리을의 결정, 폐하의 결정이 세상이 됩니다. 그가 이름을 드러냈다. 이 부분이 연결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니은은, 자, 관상을 보는 사람이겠죠. 기억, 즉 공방의 단점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자, 단점은 여기서 사냐의 성질이고, 그죠? 근데 지치를 갈면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한 게 맞네요. 여기가 2번 선택지와 연결되죠. 디귿은 왕자죠. 니은에게, 관상에게 자신에게를 펼치기를 제공하였다는데 이건 일반적인 의미죠. 이거죠, 황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연결되면 디귿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리을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 선택지는 틀려서 답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죠. 저는 해설을 해야 되니까 리을까지 봐야 됩니다. 그렇죠? 리을은 디귿, 즉 왕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본받고 있다. 뭐요? 이 이상적인 모습이 왕자는 사람을 그릇으로 만듭니다. 라는 거가 4번, 4번, 네, 그쵸? 이상적인 모습이고, 이런 말면 그가 세상 이름을 드러냈다. 그걸 따랐다라는 거지. 그쵸? 그래서 4번 선택지도 맞는 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배경 지식으로 공방이 뭔지를 알았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그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핵심 정리 읽어보시고요. 전체 줄거리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물이 나오고요. 이하 감상. 그래서 공방전이 돈을 엽전을 의인하였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의 어떤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폐단. 그래서 돈의 폐단을 비판하고요. 지금 인간의 탐욕을 경계한 작품에 해당한다. 근데 얘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소설 같죠. 근데 얘가요, 사실 소설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교술에 해당, 여기 있죠. 가전이 있습니다. 가전. 자, 이제 이 가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거짓 가짜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전할 전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의 전이다. 거짓. 그 다음에 이런데, 이 전이라는 장르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홍길동전. 그죠?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전이라는 이 특징이 뭐냐면 일대기적 구성일 때 우리가 전이라는 이 장르, 이게 장르거든요. 전이라는 이제 장르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이라는 장르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일생을 서술하고, 그죠? 가전은 이제 거짓 가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물을 일단 의인화하죠. 아까 엽전을 의인화했죠? 전의 형식을 빌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설하고 똑같네요. 그쵸?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우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제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설하고 소설을 보세요. 이어주는 교량 역할. 소설을 이어준대요. 소설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이해돼요? 소설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그러면, 가전체노는, 가전이라는 것은 소설이 아니네요. 그쵸?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그쵸?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왜 소설이 아니냐면 마지막에 보면 제가 이제 여기 있다. 이게 있어요. 사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갑자기 마지막에 사신은 말하기를 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자, 이거는 역사 서술에 쓰이는 양식적인 표현이서 사기 열전의 형식을 본뜬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이 아니고 역사서를 패러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소설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전이라는 작품은 가전이라는 이 장르는 고려 시대 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최초의 소설이 조선 시대 김수습의 금오신화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는 소설이 존재하지 않아요. 최초의 소설이 조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설이 아니고 가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가전 나왔으니까 지금 공방전 나왔잖아요. 이게 가장 많이 실려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국순전과 국선, 이건 수를 의인한 거. 요것도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해되죠? 이것도 좀 많이 실려 있거든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쭉 가전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렇죠? 자,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